이게 진짜 기가 막히게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정책의 원래 의도, 그러니까 시작점은 아마도 단순한 국가 안보에 대한 경각심 제고 정도였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완전히 딴판이거든요. 그냥 공포와 의심에 기반한 대중운동, 딱 이겁니다. 원래 의도와 현실의 괴리가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는 게 현지 지식인들의 뼈있는 비판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에서는 최근 에포크타임스에서 심층 보도한 굉장히 흥미로우면서도 무거운 주제, 바로 중국의 간첩 색출 캠페인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넘어서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속 상호 감시로까지 번지게 됐는지 그 복잡한 과정을 한번 쫙 뜯어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 살펴볼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1. 국가 주도의 간첩 색출. 2. 일상으로 번진 상호 감시. 3. 대학가의 VPN 통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4. 법적 경계와 사회적 파장 순으로 쭉 훑어보겠습니다. 그럼 1. 국가 주도의 간첩 색출, 국영 매체와 선전의 확산부터 살펴볼게요. 에포크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 분위기의 상층부에는 강력한 국가 선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캠페인이 어떻게 에스컬레이트 됐는지 시기별로 좀 보실까요? 반간첩 기조 자체는 2023년에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진짜 본격적인 불길이 번진 건 2020년 4월 15일 무렵입니다. 당국 주도의 선전이 관영 매체랑 소셜미디어를 말 그대로 융단 폭격하듯 뒤덮었죠. 그리고 늦봄쯤 되니까 이게 거의 광기에 가까운 대중운동 수준으로 치달았습니다. 기사에서 현지 지식인 우 모 씨의 관찰을 인용했는데 과거 문화대혁명을 직접 겪었던 학자들조차도 지금 이 엄청난 전개 속도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고 하네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히게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정책의 원래 의도, 그러니까 시작점은 아마도 단순한 국가 안보에 대한 경각심 제고 정도였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완전히 딴판이거든요. 그냥 공포와 의심에 기반한 대중운동, 딱 이겁니다. 원래 의도와 현실의 괴리가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는 게 현지 지식인들의 뼈있는 비판입니다. 그럼 이런 으스스한 분위기를 도대체 누가 어떻게 주도하고 있느냐? 바로 방첩기관인 국가안전부입니다. 최근에 간첩 사건 사례들을 연달아 공개하고 있는데 이게 좀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 같은 구체적인 핵심 정보는 쏙 빠져 있거든요. 그 대신 택시기사나 농민이 어떤 사람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해서 신고했다는 식의 썰, 그러니까 일화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비판하는 쪽에서는 아니 이렇게 구체성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고지곳대로 믿으라는 거냐면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민에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2. 일상 속 상호 감시, 대중운동으로 번진 의심입니다. 위에서 이렇게 불을 지피면 일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중들 사이에서 아주 구체적인 타겟들이 생겨났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외국계 기업 직원, 심지어는 그냥 야외에서 사진 찍는 일반인들까지 잠재적인 간첩으로 의심받고 있죠. 여기서 진짜 아이러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최근에 중국 내 외국인 수가 예전보다 확연히 줄어들었는데도 이들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는 오히려 엄청나게 거세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상황의 핵심을 찌르는 아주 묵직한 분석이 하나 나옵니다. 사회학자 왕모 씨의 통찰력 있는 지적인데요. 일반적인 활동이 간첩 행위와 직접 연결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네, 이 말 그대로입니다. 예전 같으면 풍경 사진 좀 찍고 길 가던 외국인이랑 대화 몇 마디 나누는 게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행동이었을 텐데 이제는 그게 바로 간첩으로 의심받는 트리거가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 그대로 기름을 붓는 게 바로 온라인 생태계입니다. 일부 영상 제작자들이나 블로거들이 단지 조회수 좀 뽑아보겠다고 이 자극적인 간첩 색출 테마를 클릭베이트로 막 남발하고 있거든요. 이러니까 사회적 혼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걷잡을 수 없이 커지죠. 실제로 온라인 댓글들을 보면 와, 이제는 밖에서 폰 꺼내 사진 찍는 것도 눈치 보여서 못하겠다 이러는 시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조차 스스로를 옥죄고 자기 검열을 하는 지경에 이른 거죠. 다음은 3. 대학가의 VPN 통제, 캠퍼스 내 디지털 감시 사례입니다.
이런 억압적인 분위기가 캠퍼스라는 공간에서는 또 어떻게 작동할까요? 에포크타임스에 보도된 산동성의 한 대학을 보면요. 이 대학은 아예 간첩 색출 기조에 발맞춰서 VPN, 즉 인터넷 우회 접속 사용을 엄격하게 틀어막고 나섰습니다. 특히 주목할 건 이 우회 기술이 퍼지는 걸 막겠다면서 미국이나 독일 유학생들을 아예 대놓고 집중 추적 감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디지털 방화벽을 우회할 툴을 공유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딱 타겟을 잡은 거죠. 만약 이른바 안전하지 않은 네트워크를 썼다가 걸리면 그 학생의 인터넷 계정은 즉시 칼같이 차단됩니다. 이거 다시 풀려면 진짜 산 넘어 산이거든요. 무려 4단계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학과 심사 받아야죠. 각종 증빙 자료 제출해야죠. 당국 조사에 싹 다 협조해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 부서의 최종 승인까지 떨어져야 겨우 인터넷이 다시 연결됩니다. 와, 인터넷 접속 한번 하겠다고 이 엄청난 장벽을 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줌아웃해서 큰 그림을 볼 차례입니다. 4. 법적 경계와 사회적 파장, 학문 탐구 공간의 위협입니다. 이런 국지적인 통제들이 하나둘 쌓이면 사회 전체에 거대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죠. 베이징의 한 법학자가 이 상황에 대해 아주 결정적인 경고를 날렸습니다. 국가안보는 명확한 법률과 전문적 기준에 따라 다뤄져야 한다. 너무 당연한 원칙 같지만 지금 상황에선 정말 뼈있는 지적입니다. 명확한 법이 아니라 애매모호한 행정 지침이나 군중들의 신고에 기대서 중대한 사안을 처리하는 건 엄청난 위험을 품고 있다는 얘기죠. 이 법학자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학생이나 시민들을 통제할 때 명확한 법적 테두리가 아니라 행정적 편의나 대중의 의심으로 묶어버리면 결국 법과 제도의 경계선 자체가 완전히 허물어집니다. 게다가 누구나 자유롭게 질문하고 탐구해야 할 대학이라는 공간이 연대 책임이라는 올가미에 묶여 학문적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는 끔찍한 경고인 셈이죠.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진짜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투명하고 명확해야 할 법적 기준의 자리를 애매모호한 집단 책임과 서로를 향한 맹목적인 의심이 꿰차버렸을 때 과연 그 사회의 학문적 자유와 제도의 경계는 무사히 버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짚어본 이 현상이 단지 일회성 캠페인으로 끝날지 아니면 사회 시스템에 치명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